제 키가 160cm 정도인데 몸무게가 73kg 정도 나갔어요. 이렇게 온몸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안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 가슴살과 샐러드를 안 먹고 20kg 정도를 뺐어요. 지금도 현재 유지 중이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하는 식단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건강운동 전문가 몸쌤입니다. 오늘은 뱃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 그리고 단기 다이어트는 절대 못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저예요. 정확히 4년 전인 것 같아요. 출산 후 2년, 제 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당연히 몸도 힘들었지만, 이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던 나의 하루의 패턴과 180도 달라진 환경 때문에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엄마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신생아 시절에는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대부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아이 우유 먹여야 되고 24시간 아이의 울음소리에 맞춰서 엄마들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런데 몸이 힘드니까 먹는 것도 대충 먹고 아이 자면 같이 자고 깨면 같이 깨고 이런 일상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몸이 힘드니까 맨날 단 것들을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밥 차려 먹기 싫어 대충 과자, 빵, 떡볶이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저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잊고 산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온몸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발바닥, 무릎,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찐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완전히 바뀐 생활 패턴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에게도 우울증이 왔습니다. 제 키가 160cm 정도인데 몸무게가 73kg 정도 나갔어요. 그때는 나름 귀엽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를 다시 보니 진짜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요. 나의 현재의 몸 상태와 식사 패턴을 파악하고 하루 루틴의 플랜을 만들었죠. 조금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하루의 패턴과 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은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요요 현상을 덜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음식물 섭취 제한을 통한 다이어트를 먼저 하시게 되면, 특히 단식이나 절식, 간헐식, 단식 이런 것들을 하면 평생 할 생각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음식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음식을 평소 먹던 것보다 제한을 하면 우리 몸은 기아 상태가 돼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쓰려 하지 않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장을 하려고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점점 에너지를 쓰기 어려운 상태의 몸 상태가 되겠죠. 이걸 지속하면 근육량 손실은 물론이고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남들이 하는 식단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나쁜 식습관을 버리고 좋은 걸 내 몸에 넣는 걸 실천하셔야 돼요. 좋은 건 못 넣더라도 나쁜 건 먹지 말자. 그래서 선택한 첫 번째 식습관이 단 걸 먹지 말자였습니다. 단 것들이 다이어트의 쥐약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식단은 단순하게 단 것만 먹지 말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양 조절을 위해서 식판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정도의 양을 먹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단 것을 끊은 이유는 단 것을 먹으면 짠 게 먹고 싶고, 또 짠 걸 먹으면 단 게 먹고 싶어져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문적으로 살짝 들어가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혈액에 흡수가 되는데, 혈액의 포도당의 비율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해요. 우리 몸은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려는 몸의 특성 때문에 포도당이 계속 글리코겐으로 바뀔 때 일시적으로 당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단 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단 거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계속 단 것들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예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만 딱 끊자. 식단은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하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운동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2년이란 시간 동안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예전 생각하고 또 운동을 막 하려고 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실천한 게 근력 운동 20분, 회복 운동을 했죠. 몸 안부터 튼튼해지게 만들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 이후에 걷기랑 유산소 20분을 더 붙이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내 몸 상태에 맞게끔 운동 강도를 올리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개운하고 단기 다이어트처럼 빠르게 빠지진 않았지만 우울감이 정말 많이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보게 되고 조금씩 체력이 올라오면서 기분도 굉장히 올라가고 운동 강도를 높이니까 또 운동이 재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바닥 통증이나 무릎, 허리 통증 같은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역시 운동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안 먹고 소식과 단 걸 끊는 것으로 20kg 정도를 뺐어요. 지금도 현재 유지 중이고 계속 단 건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하고요. 근데 너무 뭐 또 당기고 이러면 지금은 조금씩 먹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려보면 제가 단 걸 끊고 소식을 한 것이 가장 크게 효과를 본 것이고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20대, 30대에는 단기 다이어트가 가능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또 운동 말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지만 건강한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건강하고 다이어트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를 알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함께 건강한 운동하시면서 나의 몸을 스스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셀프 트레이너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성껏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하겠습니다.